안녕하십니까, 다른생각 박재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모발이식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보면 병원이 너무 많죠. 또 모발이식 전문 병원도 많지만 막 모발이식을 하지 않는 일반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도 모발이식을 이렇게 한 아이템으로 써놓고 하는 데도 많거든요. 어떤 병원은 피해야 하는가, 모발이식 수술을 받고자 할 때 기피해야 할 병원의 기준 10가지, 요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 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병원이나 이런 거에 유불리를 따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제 얘기가 어떤 절대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기준에서 나한테 맞는 거는 어떤 기준이니까 그런 거에 맞는 병원은 좀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특정 수술 방법 하나만 고집하는 병원. 어느 한 가지 시술만 한다면 전문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환자의 상태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수술법이, 어떤 사람은 어떤 수술법이 더 적합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어떤 수술법 하나가 다른 수술법들에 비해서 거의 모든 99% 이상의 경우에서 항상 더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우수한 수술법이라면 괜찮지만 모발이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개식을 해야 되는, 또 비절개식을 해야 되는, 아니면 슬립 방식, 식모기 방식,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방법보다는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좋겠다. 자, 두 번째는 가끔 이제 상담 와서 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느 병원은 인터넷에서 그런데 직접 상담을 갔는데 수술 전후 결과를 자신있게 보여주는 게 얼마 없다. 특히 동영상은 하나도 없다. 동영상은 조작이 불가능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수술 전후 사진이나 동영상, 나와 비슷한 어떤 케이스에 이런 경우들을 많이 제시해주진 못하는 곳이라면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술을 해야 할 의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는 병원, 이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실장이 심지어는 헤어라인 디자인을 그리고 이식을 면모를 해야 되고 수술 방법을 권유하는 병원은 저는 절대적으로 기피해야 할 병원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원마다 이렇게 상담 실장님이 계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분들은 아주 그냥 보편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원장님과의 상담이 좀 빠르고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움을 주는 역할도 원장님과의 전문적인 상담이 끝나고 나면 일정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분이지 진료를 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병원은 실장님 상담을 하고 수술 당일날, 수술 들어가기 5분 전에 그 원장님이 이 환자를 처음 보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이 상담을 하면서 디자인을 그리고 이식 모수를 얘기하고 수술 방법을 얘기하는, 결정 지어주는 것,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될 병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인터넷 혹은 직접 상담을 갔을 때 과장된 치료 효과나 수술 결과를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것. 가령 저희 병원은 몇 년간, 10년간, 20년간 부작용이 단 한 케이스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생착률 100%를 보장합니다. 97%를 보장합니다. 라든지 부작용 0% 뭐 이런 너무 과도한 어떤 결과로 현혹하려고 하는 경우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수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모발 이식 수술을 하면 수술 후에 이제 치료, 기본적인 치료나 케어 이런 것들은 비용을 크게 이제 하지 않고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수술 비용은 조금 적게 부르는 것 같은데, 수술 전에 무슨 레이저 시술을 하라든지 수술 후에 뭐 무슨 티켓팅을 하라든지 이런 전후에 어떤 과도한 추가 비용을 또 뭐 이렇게 요구하면서 뭔가를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런 거를 통해서 비용 결제를 유도하는 것,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모발 이식 수술은 처음에 상담 갈 때, 그 다음에 수술할 때, 그 다음날 치료, 그리고 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치료도 2번, 3번, 4번, 5번도 오시고요. 또 중간 치료도 오시고 경과보러도 오시고 상당히 여러 번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근데 저희 병원만 해도 뭐 국내에서는 저 뭐 제주도 뭐 땅끝마을 뭐 거제도에서부터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찾아오려면 일단은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령 어디 외진데 병원이 있으면 내가 무슨 뭐 염증이 생기거나 빨리 가서 문의해보고 상담하고 케어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싶은데 교통이 불편하다면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좀 가까이 있고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좀 가까이, 대중교통이나 뭐 자가용이 됐건 어떤 그런 교통수단, 접근 수단이 좋은 병원이 의외로 도움이 된다는 거, 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반 분들이 쉽게 알기는 어렵지만 잘 보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경력이 유난히 짧은 병원. 그래서 경력이 길고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축적된 노하우도 많겠지만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 실패 사례를 극복하는 요령들을 많이 깨우쳤을 거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한테 선택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그 역사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나 경험이 너무 짧은 병원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 TV에 보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의 마스터라고 조금 얘기를 들으려면 뭔가에 1만 시간은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모발 이식에서 1만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간략하게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수술에 소요한다고 했을 때, 5시간 수술이면 1년에 200일을 수술하면 200 곱하기 5는 1000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1년이면 1000시간이고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의 경력이나 역사 이상이 있어야만 상당한 경지에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꼭 1만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5년 이상은 좀 경험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짧은 경력이 너무 짧다면은 조금 다시 한번 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병원 경력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실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보편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한다면 경력이 조금 있는 것이 안정감을 줄 것이다. 물론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개원 경력은 짧은데 의사 선생님이 다른 병원에서 되게 오랫동안 시술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저는 다만 어떤 병원이 오랫동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꾸준히 환자분들의 어떤 신뢰들이 쌓여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보편적인 거를 말씀드리니까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발이식 수술이라는 게 다른 성형수술하고 비교했을 때 뭐랄까 호흡이 긴 수술이라고 생각해요. 인내심과 참을성을 가지고 의사도 이 모낭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현미경으로 분리해서 세밀하게 레고 블록을 수천 개를 쌓듯이 쌓아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서두른다고 이게 막 되는 수술도 아니고요. 갑자기 마법처럼 되지도 않습니다.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 수술 계획 수립부터 수술 당일날 어떻게 다시 한번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내가 블록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인 정신이 필요한 또 책임감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수술이고요. 그래서 너무 공장 시스템처럼 그런 병원은 이런 모발이식에서 나를 케어해주는 믿을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공장화, 상업화되어 있는 거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상담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병원에 갔는데 특정한 수술법을 이제 선호하는 병원이었는데 다른 수술을 하는 병원이나 선생님을 굉장히 비난하더라. 근데 저한테 어떤 게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둘 다 두 가지 방식을 다 하는 의사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장단점이 있지 어느 한 방법이 우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윤리적인 문제이고 어떤 마인드의 문제인데 남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것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것이 없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수술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를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방법으로 가서 하면 너는 이렇게 망칠 거야를 얘기하는 그런 나쁜 네거티브를 하는 그런 곳은 조금 리스트에서 제외하셔도 괜찮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도 수술 잘하고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훨씬 더 좋은 선생님을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대망의 10번째죠. 모발만 전문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거를 막 다 하는데 모발을 끼워넣기처럼 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피하셔야 될 병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발이식은 기본적으로 전문 모낭 분리팀이 있어야 되고요. 이 팀을 운영하려면 한 달에도 일정 개수 이상의 수술이 소화가 되어야 자체 모낭 분리팀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만 팀의 퀄리티가 컨트롤이 되고 향상되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큰 대형 성형외과나 아니면 뭐 어떤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어느 병원이든지 다른 시술을 하면서 이거 끼워 넣기 식으로 모발 이식을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그 병원은 원래는 뭐 모발을 안 하는 병원인데 모발 하는 거를 이렇게 선생님을 하나 고용해서 그 병원의 어떤 모든 시스템과 이게 모발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곳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조금 피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